사랑니가 무조건 옆으로 누워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잇몸뼈 안에 깊숙하게 있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게 돼요. 후방으로 경사진 경우가 더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짜TV 김종희 원장입니다. 제가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다른 치과의사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진료를 피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해서 그런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웃는 얼굴로 귀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매복사랑니 발치의 경우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부담도 되기 때문에 다른 치과의사분들이 아마도 기피하는 진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사랑니 발치에도 난이도가 측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독, 좋아요. 사랑니가 무조건 옆으로 누워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이게 잇몸뼈 안에 깊숙하게 있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앞치아와의 상대적인 경사가 앞으로 쏠린 것보다는 후방으로 경사진 경우가 더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진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 기구가 접근만 잘 되면 솔직히 발치가 쉽거든요. 오히려 뒤로 후방 경사된 경우에는 발치 기구 자체가 접근이 잘 돼도 잘 나오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통해 보면 양쪽 모두 사랑니가 있지만 한쪽은 수평으로 누워 있고 상대적으로 잇몸뼈 위에 상방으로 위치해서 쉽게 발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대편의 경우 반듯하게 나와 있지만 오히려 사랑니 자체가 후방으로 경사되어 있어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접치에 비해 후방으로 경사가 되면 조금 더 발치가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사랑니는 수평으로 매복되어 있고 상방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적절하게 계획대로 분할해서 안전하게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수직으로 곧게 나와 있었지만 아래쪽이 위치해서 하치조 신경관과 인접하여 있었고 후방 경사가 있어 자칫 발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CT 확인을 통해 신경관과 상태를 확인하고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아를 분리할 필요는 없었지만 온전하게 빼낼 수 있어서 다행인 케이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봉합 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니는 나와 있는 방향, 위치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것은 요즘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환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고 쉬워 보이던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서 처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잘 발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저는 치과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이. 안녕 빠이.